최근 비트코인 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폭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바로 그날 비트코인에 기록적인 돈이 몰려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가격은 곤두박질 치는데 돈은 오히려 쏟아져 들어온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오는데 가격은 역사적인 수준으로 폭락할 수가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하루 만에 무려 13%가 빠졌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이걸 3.5 시그마 이벤트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뭐냐면 통계학적으로는 수천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냥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바로 그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IBT에서 하루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전 최고 기록의 2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였죠. 자, 여기서 진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비트코인 ETF 전체로는 3억 달러가 넘는 돈이 순수하게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록적인 매도세와 기록적인 자금 유입이 동시에 일어난 이 기이한 현상. 도대체 시장 뒤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범인을 찾기 시작했죠. 대체 누가, 무엇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한번 시장에 떠돌던 이야기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어요. 홍콩 펀드가 망했다더라, 엔캐리 트레이드가 터졌다더라, 아니면 어떤 거대 투자자, 그러니까 고래, 한 명이 다 팔아치웠다더라, 이런 식의 단순한 이야기들이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막상 데이터를 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범인은 없었어요. 한 명의 악당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비트코인을 둘러싼 금융 시스템 그 자체의 말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대한 월스트리트라는 금융 시스템 안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생긴 아주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죠. 이 문장이 이번 사태를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때문에 폭락한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자산과 같은 포트폴리오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위험 자산들이랑 같은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커다란 서류 캐비넷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저 위험자산이라고 이름 붙은 서랍 안에 있던 서류 한 장에 불과했던 겁니다. 펀드 매니저가 와서 이 위험자산 서랍 통째로 비워! 라고 소리치니까 그 안에 있던 비트코인 서류도 그냥 같이 휩쓸려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서류 내용이 좋고 나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 폭락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한번 해부해 볼게요. 마치 도미노처럼 착착착 세 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모든 걸 시작한 방아쇠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 하락에 기름을 부은 가속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충격파를 시스템이 어떻게 받아냈는지 그 흡수 과정을 볼 겁니다. 자, 첫 단계부터 가보시죠. 첫 번째 도미노, 방아쇠입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죠? 최근 비트코인이 소프트웨어 주식, 그러니까 기술주랑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안전자산인 금이랑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월스트리트의 눈에는 비트코인이 그냥 기술주 같은 위험자산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자산 잡아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비트코인도 그냥 같이 묶여서 팔려나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가속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걸 이해하려면 베이시스 거래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관들이 현물은 사고 선물은 팔아서 그 가격 차이로 안전하게 돈 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거래가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바로 그 폭탄의 증거입니다. 보세요. 평소 3.3% 정도이던 가격 차이가 폭락 당일 갑자기 9%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말했던 그 수많은 베이시스 거래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강제로 팔아야 하는 물량이 시장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락을 가속시킨 첫 번째 기름이었죠. 근데 기름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회전문 효과라는 게 또 있었거든요. 한번 매도가 시작되니까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은 것처럼 파생상품 시장에 걸려있던 자동 매도 프로그램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딜러들은 위험을 줄이려고 기계적으로 계속 팔고 그게 또 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럼 또 팔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야말로 최악의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자, 드디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가격은 폭락하는데 왜 돈은 들어왔을까? 그 엄청난 순유입의 정체는 진짜 돈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유령 자금이었던 거죠. 매도세가 너무 격렬하니까 ETF라는 시스템에 배관이 터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회계장부상으로만 돈이 들어온 것처럼 찍힌 겁니다. 실제 매수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분석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어요. 뭐냐면 이 지옥 같은 폭락을 만들었던 바로 이 시스템이 정반대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복잡한 메커니즘들 있잖아요. 피드백 루프니 딜러 해칭이니 하는 것들, 얘네들은 위아래 구분이 없어요. 아래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될 수도 있지만 위로 가는 로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겪은 폭락 시나리오죠? 리스크 줄이려고 파니까 더 떨어지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가자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리스크를 지려고 할 거고 숏 포지션은 강제로 청산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릴 거고 딜러들은 이번엔 매수 버튼을 누르면서 상승에 기름을 붓겠죠. 폭락을 만들었던 바로 그 구조가 이번엔 폭등을 만드는 상승 로켓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번 폭락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보는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이번 폭락은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니 반감기니 하는 예전 분석 방식만으로는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된 거고요. 폭락을 만든 바로 그 시스템이 반대로 엄청난 상승을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걸 아는 게 이제 새로운 게임의 핵심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번 폭락, 정말 아무런 신호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똑같은 시스템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해서 예고 없는 폭등을 만들어내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